네, 계엄 사태 후 2주째를 맞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오늘 22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맞아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겸 내란 사태를 수사할 두 개의 특검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사이트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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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시 뒤에 있을 국회 본회의 상황부터 좀 먼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인데요. 사실 2일에 원래 처리하기로 했던 것이고 그때 이제 합의가 안 돼서 10일까지 우원식 의장께서 여야간에 좀 협상을 좀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계엄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이제 10일을 맞았는데 아마도 그 당초 이제 677조 규모의 예산에서 특활비, 특경비, 그다음에 예비비 여기서 좀 삭감한 그 감액된 안 그 4조 정도 감액해서 673조 규모 그대로 아마 처리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뭐 말씀 주신 대로 4조 1,000억 정도를 삭감했는데 특활비나 특경비 포함해서 그랬었죠. 검찰이나 경찰들 또 용산 대통령실도 그랬었고 결국 그 가장 큰 게 국민 세금 그 예산을 사용하는데 사용 근거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지금 이제 협상하고 있는 거 보니까 또 긍정적으로 좀 서로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결국 국회 예산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정부에서 편성을 해와서 오면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데 네.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결국은 여당 몫은 당정 간에 결국 그 여당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필요한 사업들 또 그 예산들 또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역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정 과정에서 편성 과정에서 당정회의에서 편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어 오는데 네. 결국 야당은 국정의 한 파트너인데 정부 여당 몫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야당의 관심 사업이라든지 또 정책들을 결국 예산 심의권을 국회에 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균형을 좀 어느 정도 맞춰라는 건데. 주고받기를 좀 그렇죠. 해야죠. 일방적으로 그냥 단 한 푼도 협상 자체를 거부해버리면은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여당으로서의 국정 운영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증액 부분들은 정부의 그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러면 그 법에 주어진 권한대로 감액한 대로 감액한 대로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건데 만시스탄에 감이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여당에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자세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 뭐 좀 협상해서 좀 뭐 더 시간을 좀 더 가져갈 수도 있을까요? 사실 뭐 20일 뭐 25일 이때 처리한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또 회기 또 민주당이 또 새로 이제 탄핵안을 올리기 위해서 또 임시회를 지금 하니까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지금 예산안 처리는 가능할 것 같고 오늘 특히 기존의 감액 예산 4조 1,000억을 원래는 이제 민주당이 그대로 할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7, 8천억을 더 지금 감액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안 하기로 지금 입장을 상당히 바꿔서 4조 1,000억 내에서도 또 일부는 또 살리는 막판 또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는 어차피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고받는 건데 원래 그 주고받는 것을 얘기를 해서 원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만 통과시키고 그것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특활비 어떤 영수증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경찰의 특경비 같은 경우는 영수증이 다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을 처리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어떤 뭐 검찰 특활비라든지 이런 게 문제됐으면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이야기를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어떤 수사에 따른 어떤 경찰에 대한 어떤 불만을 결국 이제 예산으로 해서 뭐 길들이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 사태가 있어서 또 예산안 협상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도 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이제 내란 특검을 이제 투 트랙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설하고 이제 일반 특검 두 개로 준비를 하는데 상설 특검 수사 요구 아니죠. 이제 지난번 규칙 개정안은 이제 처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그 특검 요구안을 이제 오늘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검법 일반 특검법으로 이번 내일 모레 12일에 또 추가로 같은 그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또 특검법을 이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가지 모두 이 상설 특검은 국회에서 추천한 그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무가 배제된 대통령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어쨌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상설 특검을 먼저 띄우고 그다음에 일반 특검으로 가겠다는 건데 결국은 그것은 일반 특검은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다 이런 판단을 하고 어쨌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상설 특검을 먼저 가고 그다음에 또 일반 특검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겠다 이런 뭐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태 정말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감히 그 어떤 사람도 이 그 민주주의를 이렇게까지 후퇴시킬 거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계엄령이 이 시기에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외국의 뭐 그 어떤 나라에서도 그 상상하지 못해서 다 비판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다 죽어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당사자인 대통령이 결국 그 후 사태를 본인의 거친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에다 맡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와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써서 여당 국힘당에 이렇게 맡겼는데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당이 여당입니다. 집권당입니다. 결국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배제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직무가 배제되고 난 이후부터는 국힘당이 여당일 수가 없죠. 대통령에 소속된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 처리 문제를 당의 대표, 국힘당의 대표 한동훈한테 맡겨놓고 마치 그 어디에도 어떤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그런 초법적이고 탈법적, 위법적인 행태들을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일상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맡길 수 없다. 이렇게 결국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특검을 어찌됐든 이제 뭐 그렇죠. 임명을 해서 지금 뭐 검경 공수처까지 다 이제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중국에 가서는 특검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하게 돼야 될 결국은 이게 국민들 그만큼 이 사안들이 지금 이 예측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간을 어쨌든 이 기간을 최단시에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국가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목표고 국민들이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불안정한 이 상태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고 국가 경제가 지금 파탄이 나고 있는 지경인데 이래서 그런 예측이 가능한 이런 일들이 그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생각이고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게 특검이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두 개 다 결국 그 상설 특검도 국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 특검은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까지라도 국가와 국민들을 생각하고 제대로 처리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상설 특검이든 뭐 일반 특검이든 현재 직무 배제된 대통령이 이제 뭐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아니 근데 이제 앵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예. 대통령을 직무 배제를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으로는 그게 없습니다. 쉽지가 않죠. 예.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그 직무가 배제를 된다면은 방금 말씀했듯이 오히려 역으로 지금 이제 그 의혹을 받고 있는 만약에 수사라든 이런 임명을 아무도 못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상설특검 그렇게 지금 일반 특검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공수처 그리고 검찰, 경찰이 거의 뭐 무질서하게 경쟁적으로 현재 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또 민주당은 상설특검, 일반 특검 이렇게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국회 압도적인 어떤 다수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좀 책임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을 한다면은 네. 하나의 어떤 특검을 발의를 해서 상설특검을 해서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좀 컨트롤 타워를 이제 구성을 해서 합동수사본부를 이제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상설특검은 뭐고 또 일반 특검은 뭐냐? 이거 굉장히 지금 이런 어떤 탄핵도 그렇고 지금 현재 관련된 어떤 수사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어떤 정쟁용으로만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두 가지 어떤 특검을 동시에 또 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민주당 스스로 지금 이제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특검을 지금 두 개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이걸 말씀을 발의한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먼저 상설특검, 일반 특검법은 이제 뭐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 정부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상설특검과 이제 수사 그 대상이나 내용은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일반 특검으로 수렴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반 특검으로 처음부터 해야 되지. 그러면은 빨리 하는 상설특검이 빠르니까. 상식적으로 상설특검으로 하다가 그러면 일반 특검을 하면 거기 또 다 이동을 하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동수사본부를 상설특검 중심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또 특검도 투트랙 지금 기존의 수사도 지금 세 가지 어떤 그 기관에서 한다? 이렇게 되면 너무 지금 혼란스러운 수사가 되고 그래서 좀 웃기게도 지금 이제 법원에서 오히려 영장이 중복 기각되고 또 검찰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 내란 관련된 수사는 할 수 없고 단지 이제 직권 남용 부분에 하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네. 이런 식으로 수사하다가는 어떤 위법성 내지는 증거 어떤 그런 어떤 그 위법성 여부에 휘말린다고 어제 국회 상임위 와서 경고까지 할 정도로 지금 무질서하게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네. 민주당이 이런 특검도 더 어떻게 보면 더 어지러운 그런 또 상황입니다. 예. 잠깐만 한번 보충 예. 설명드리면요. 결국 일반 특검, 상설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예. 일반 특검은 당장에 국민의힘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자체 특검을 국힘당도 자체적으로 특검을 특검법을 네. 만들자. 예. 그런데 그 특검을 하겠다고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예. 명색이 지금 집권당의 대표고 아무래도 법적 근거도 네. 없고 잘못된 건데 대통령이 직무를 배제하고 그 권한들을 지금 막 맡아서 지금 하겠다고 나서서 지금 설치고 있는 당 대표가 하는 얘기가 민주당의 특검을 반대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체 특검을 만들자. 이게 대한민국의 집권당의 예. 대표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도 국민들을 바라보고 있고 이 사태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장 정확하게 처리할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여기에서도 당리당략 그다음에 자기들이 국리만을 하고 있는 네. 이 한동훈 대표의 가장 극단적인 이 표시 오늘 이 자체 특검 만들어야 되는데 네. 민주당 특검을 반대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예. 하자는 이런 거기에 짓을 하고 있는 당입니다 지금. 예, 이 특검 문제만 놓고도 뭐 여야가 각자 또 특검을 준비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좀 시간이 그러니까 걸릴 것 같아요. 결국은
특검으로 가려고 하면은 예. 특검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네. 특검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원식 의장께서 여야 대표회담 하자고 하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국민의힘은 아니 아직- 그러니까 예. 그걸 이제 민주당에서 상설 특검을 이렇게 먼저 띄워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상설 특검을. 그 문제가 아니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그렇죠. 하여간 논의를 그렇죠. 하자. 그렇습니다. 네네. 여야 대표회담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1차 표결 당시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이 두 번째 의결에는 찬성표를 던지겠다 하면서 윤 대통령의 그 즉시 하야를 촉구했고요. 그리고 조병태 의원 같은 경우도 그날 가서 판단하겠다고 하고 이제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표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요구, 국민들의 뜻,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살아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어쨌든 지금 그 정치인으로서 그냥 뭐 집권당까지 뭐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분명하게 위헌 냈고 내란 죄를 범해서 이 처벌받아야 하고 직무를 배제하고 하야해야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그러면은, 정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서, 지난번에 뭐는 그랬다 치더라도, 이번 토요일 그 특검은 반드시, 탄핵은, 반드시 참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의 요구 정치인으로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안타까운 것은,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아직도 국힘당의 의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윤상현 의원 어제 발언했더라고요. 박재섭 의원입니까? 한테 1년만 지나면 잃는다. 국민들은 다 잊는다. 김재섭 의원. 김재섭 의원입니다. 잊는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의 있는 사람으로 다 얘기해서 뭐 찍어주더라. 이런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쩌면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대표해서 윤상현 의원이 하는 얘기 아닐까.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이 소화적인 이 졸렬한 이런 태도들을 버리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것들 본인들이 결자 해지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탄핵이 탄핵 소전에 표결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그 표결에는 일단 참여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건가요? 어떻게? 아니 아직 그 결론은 나지 않았고 이제 12일 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후임으로 신임 원내 이제 대표가 정해지고 지도부가 정해지면 그때 이제 원내 지도부 중심으로 이제 의총을 통해서 표결 방식이 이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들이 어떤 생각이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 해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결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으로 봤을 때 사실은 지금 많은 어떻게 보면 좀 부정확한 뉴스, 가짜 뉴스에서 좀 여론이 좀 압박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시간이 또 지나서 그런 많은 어떤 과거에도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최순실 씨 뭐 어떤 재산이 뭐 3조가 있다는 등 또 맨날 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외국에 갔을 때 전용기를 탄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가짜 뉴스로 판별이 되고 해서 언론이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정정 보도한다든지 그렇게 돼서 그래서 지금 너무 지금 서둘러서 이렇게 결정을 하려 하냐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는데 결국은 이제 당론이 결정되면 당론을 따라가는 게 맞지. 만약에 이걸 따로 했을 때 과거에 우리 그 김무성, 유승민 어떤 대표의 그런 어떤 전철을 저는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무차별적인 이런 공세를 하면서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징역형 1년을 받고 또 기소를 받아서 지금 많은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지금 억울하고 정치검찰에서 이렇게 그 탄압을 받고 있다 하는데 지금 이제 수사가 막 시작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수괴라든지 또 공범이라든지 또 당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너무 이게
같은 사안을 두고도 이렇게 보는 각도가 다르다. 이건 완전히 이제 불공정 내지는 부정확한 그런 어떤 자세라고 보고 이럴 때일수록 당에서 좀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모레 원내대표가 나오시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어떤 투표에 참여할지 말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판단을 이제 하시게 될 것 같군요.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